지지율의 정치학, 차기 당권과 윤심,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한 모양이에요.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당권 주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, 김기현 의원, 나경원 전 대표, 안철수 의원 적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공개 저격 아닌 저격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당대표 한동훈 장관 이름도 나온다고 해요.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겠고요.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%에 어느새 육박했다. 이런 보도가 오늘 많습니다. 얼마가 나왔길래 함께 보시죠. 부정평가는 여전히 높습니다. 근데 떨어지고 있고요. 긍정 지지율이 38.9%예요. 40%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르고 있어요. 그 강성노조 파업 사태 때 정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. 더 나아가서 이 대장동 수사 내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발 의혹, 장경태 의원발 의혹들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가 아니냐. 뭐 이런 분석도 언론들에선 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열흘새 7번 관저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이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보시면 누굴 불렀냐. 권성동, 장제원, 윤핵관, 정진석, 주호영, 지금 지도부. 이때 이제 비대위원, 수석 대변인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갔죠. 코로나 걸려서 못 갔구나. 김병민 비대위원, 전주의 비대위원 갔다 왔어요. 그다음에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독대했고요. 그리고 한동훈 장관, 이상민 장관, 내각 인사도 초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석하기 좋아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봐라, 이 전당대 관련해서 윤핵관들 부르고 지금 지도부 부르고 당권 주자 김기현, 주요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부르고 한동훈 불렀다.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분도 계세요. 자, 일단 윤핵관에게는 자제를 나오지 마라를 당부하고 지도부에게는 의견은 물었다.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. 김기현 의원에게는 하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네가 나가라.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진짜 확인도 안 되는 소설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.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사실과 좀 거리가 멉니다. 전당대회로 누가 나갈 거냐가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.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나온 주자들은 안 된다.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. 총선 승리 확신 있는 사람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.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. 성에 차지 않는다.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이니까요. 성에 차지 않는다. 뭐 나경원 대표나 뭐 김기현 대표나 뭐 권성동 대표나 다 성에 안 차. 안철수 대표나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.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고 MZ세대가 인기 있고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대표가 필요하다. 이 삼박자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요. 당권 주자들의 표정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. 안철수 의원, 수도권과 중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사람 대표돼야 한다. 안철수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은 또 다르죠. 네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. 자, 그런데 김기현 의원, 지역주의 편승은 지향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경태 의원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당원들은 원내대표가 성에 안 찬다라고 또 한마디 또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. 박정아 의원님, 네. 실제로 고민이라면서요 지금 지도부가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민주당 내의 주요 인사들도 차기 리더십을 두고 엄청 고민 중이고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몇 명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고민이더라고요.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에 안 차 하던데요.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게 대구 언론인들과의 모임에서 저희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대구에서 만났던 그때 당시에 당원들 얘기도 섞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당권 주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밖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
딱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다음에 다음 그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주자군이 마땅치 않고 아직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, 사실은.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분들 말고 또 다른 후보군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국회 내에서 예산 정국이 좀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분위기로 확 갈 테니까 이제 선택의 폭을 쭉 펼쳐놓고 그다음에 여러 후보군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저는 해석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예산 정국 끝나고 정기국회 이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에 가면 풍성하게 연말 연초 가면서 전당대회 후보군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도드라지는 한두 명한테 뭐 표심 내지는 당심 그다음에 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. 아직은 이르게 해석할 부분도 좀 있다라고 첨언을 드립니다. 예.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어떤 만찬 멤버들을 보면서 일단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군요. 아, 이거 대통령이 한동훈을 찍었다. 아까 사실 전재수 의원도 대기실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찍은 거 아니야? 이런 관측을 주셨는데 당 밖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하라는 얘기 아니야? 뭐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. 일단 들어보시죠.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신중하신 분이거든요. 지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 성에 차지 않는다. 그러면서 다시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. 더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. 수도권이어야 되고 MZ세대 호구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. 이거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. 한동훈? 밖에 없는 거잖아요. 아무리 봐도 없어요. 여기. 희한합니다. 갑자기 민주당 인사들이 한 장관을 칭찬하고 띄웁니다.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훌륭한 사람은 한 장관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차출 아니다. 윤 대통령이 예뻐해서 달리쓸 거다. 이 험한 당대표를 맡기겠냐? 아니다.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주호영 대표께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성에 차지 않는다. 네.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충분치 않다. 이런 뜻이잖아요. 근데 평상시에 주호영 대표 성격을 보게 되면 이 남들 마음에 이제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듣기에는 이게 힘이 쫙 빠지고 기분 상처죠. 나쁜 이야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굳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장관에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고 공천 잘할 사람. 예.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아니 이 완벽한 존재죠. 이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거기에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 정도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여러 당권 주자들이 저항이 심할 겁니다. 네. 쉽게 그렇게 승복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또 검사 출신 최측근이 당 대표를 한다. 그럼 이게 좀 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. 그런데 어떻든 마음은 한동훈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박정호 의원님, 지난번 비대위 만찬 때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 혹시 하셨습니까? 다음 당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좀 맞자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비대위 만찬 때 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갔어요. 왜 걸렸어요? 그런데 그때? 그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기는 못했는데 그 가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
전혀 그런 얘기 없었답니다. 그래요?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글쎄 대통령도 아실. 저는 그 영어 문구 중에 그런 거 좋아해요. Save the best for last.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장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을 아끼고 한동훈 장관을 잘 쓰고자 하면 저는 뭐 이렇게 막 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. 당대표에 차출하는 거는 막 쓰는 거다. 1년 동안 이 험한 일을 버텨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는 잘 예.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. 좀 이르다.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. 밖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는 당내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야권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성이 안 찬다라는 발언을 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?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까요? 들어보시죠. 저는 거기에 관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,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. 그 불편함을 좀 드러내시는 그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이 그것도 나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해. 그렇군요. 자,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